정부가 아이를 입양하기 전 최후 검증 과정으로 사전 위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죠. 그럼 입양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, 입양아 학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이건희 기자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어제 대통령이 기존 입양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서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직후에 여당하고 보건복지부가 사전 위탁 제도라는 걸 꺼내 들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.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. 네, 이 발언 직후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해명을 했습니다. 입양이 확정되기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. 사전 위탁 보호 의무화를 보건복지부가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 발언으로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게요. 정말 하루 만에 바로 나왔습니다. 청와대에서는 이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도입한 제도라고 얘기를 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영국에서는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적어도 10주 동안의 시험 양육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. 또 프랑스에서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할 아동과 함께 최소한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. 이런 제도가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외국들이 그렇게 도입을 했겠죠.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도 사전 위탁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국내에서는 정식 입양, 그러니까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양부모들이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.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필수 과정은 아니고요. 또 지금은 이런 과정이 입양기관 주관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정인이 사건 경우를 좀 보면은요, 양부모가 정인이를 처음 만난 날 입양 의사를 밝혔고 정식 입양 전에 함께 생활하는 시간은 없었다고 합니다. 사전 위탁 제도가 법제화되면은 이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되는 거죠. 정식 입양 전에 부모 자격이 있는지 실제 생활을 통해 심사를 거치게 되는 셈인 만큼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입양을 원했던 그 양부모가 아이를 좀 같이 키워보다가 나랑 안 맞네.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아이한테 큰 상처가 될 텐데요. 네, 오늘 보건복지부가 안 그래도 이 제도 취지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했는데요. 예비 입양 부모가 해당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.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모가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고의로 양육을 소홀히 한다거나 양육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.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남은 과제입니다. 지금 말씀한 내용이 어른이,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울까를 결정하는 얘기입니다. 반대로 아동 관점에서 그 양부모가 나한테는 맞지 않고 나는 싫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아이들은 그런 표현을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. 네, 사실 역시 그 점도 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이 됩니다. 결국 입양 아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도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부모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또 부모가 바뀔 경우에 대비해서 아동의 혼란을 막는 대비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무엇보다 사전 위탁 제도는 양부모와 아동이 서로 다가가는 기회로 인식되어야 하지 아동을 교체할 기회를 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. 사실 부모도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도 배우고 하는데 말이죠. 맞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건희 기자였습니다.